보자. 육회의 9번. 영유한인 두 실수 A, B.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런 것 좀 써주시고요. 영유한인 두 실수 A, B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하나 줬습니다.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불리는 것을 루트 A분의 B로 나타낼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부호가 변했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건 얘는 어떻게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그래서 A는 음수이고 B는 양수이다 라는 이 조건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신 거 맞죠?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 서로 다른 두 실근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 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과 뭐하다?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이요. 실제 문제풀이는 두 가지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함수,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때 나는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거, x는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축.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가 대칭축인 거 맞죠? 그때 나는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이때의 함수값을 최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 콤마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은 어떻게 돼? 4분의 b의 제곱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하는 행동 영역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a 얘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좀 더 정리를 하시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a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4분의 b제곱 이해해요? 우리는 얘를 무슨 값이라고 불러요? 최소값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어서 나야 나 x축과의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되는 것이 2개. 그러니까 이때의 함수값의 최소값이 뭐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b는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얘는 양수야.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1배를 했어. 그럼 얘는 무슨 수야? 음수야. 여기까지 괜찮아? 음수에다가 a 누구를 더하래? a 음수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전체가 무슨 수야? 음수야. 음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참이야.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풀잖아. 예? 선생님처럼 뭐 최소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질 않지. 근데 얘들아 어차피 3차, 4차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좀 익숙해져 있어? 판별식.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판별식이요. 선생님 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뭐보다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쓰겠죠. 판별식을 가져다 쓰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예요. 얘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겁니다. b라고 불리는 건 0이 아닌 숫자예요. 하지만 양수예요. 양수를 제곱하게 되면 얘 양수요. a는 음수요. 거기에 마이너스 4배를 더하게 되면 얘는 양수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요. 그래서 얘가 뭐보다 커요? 0보다 크다. 여기까지 괜찮니? 뭔 소린지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참 항상 0보다 클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얘 통분하시게 되면은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부등식이나 이부등식이나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판별식을 돌려볼게요. 니은이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얘 판별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a제곱 마이너스 4b요. 나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가 궁금해. 그러면 시작. a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돼? 음수야. 음수를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양수야. 근데 b도 양수였어. 빼기 4b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양수가 돼. 양수 빼기 양수가 되는 경우인 거 맞지? 괜찮아요 지금? a제곱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b는 양수. 괜찮아? 거기에 4배 때리면 얘도 양수. 양수에서 양수를 빼.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 얘들아 3 빼기 5인지 3 빼기 3인지 5 빼기 3인지 양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단 불가. 항상 우리가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없겠죠. 디귿이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0 이라는 예요.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을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 맞지? a를 제곱했어. 음수 제곱하게 되면 얘 양수. 여기까지 괜찮아? 거기에 양수랑 음수랑 뭐 했어? 곱했어. 그럼 음수. 음수 빼기 음수는 마이나 마이나 플러스가 돼서 결론 전체 무슨 수? 항상 양수.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10번 문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봅시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 그리고 나서 이 점이 1,0이다. 그리고 이 점을 4,0이다. 이렇게 줬어. 우리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얘를 우리는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불러. 그럼 나는 이 식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어? x-1, x-4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도 되지만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의 유도 과정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를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근과 개수의 괜찮아? 유도 과정이기 때문에 난 두 근의 합 1 더하기 4 5라고 불리는 값이 마이너스 a예요. 두 근의 곱 4라고 불리는 값이 b예요. 어차피 얘를 전개해서 얻어지는 게 얘야. 여기까지 이해하니? 네, 이 정보를 아신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선생님과 봅시다. 점 P, Q가 A점에서 B까지 이 그래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주목. 이 문제는 이 지점을 A, 이 지점을 B라고 했는데 여기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P야. P라는 좌표, P, Q라는 좌표를 여러분들한테 줬대. 이 점의 이름을 문제에서 줬니? 주지는 라지 P라는 이름을 줬어.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 이 점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P는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예. 정해지지 않은 점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이런 점을 동점이라고 불러. 정해진 점을 정점이라고 부른다면 동점이라고 불리는 건 정해지지 않은 점이야. 예.
이것이 동점 P의 자취인데 여기 위를 움직인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일로 와봐. 나는요 결국 이 P라는 것도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준다면 얘도 fx라는 함수 위의 점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나는 이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세팅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팅해도 되지 않아? P라고 불리는 건 어차피 Y는 fx 위의 점이니까 너를 P, Q라고 한다면 나는 P라는 이 점을 P, 이해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서 어떻게 말해도 되는 거지? 얘는 얘니까 어떻게? P-1, P-4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맞지? 얘가 얘야. 여기까지 괜찮니? 위의 점이라서 대입으로 표현하는 것뿐인 거 맞죠? 이해해요?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건 Q-P에 무슨 값을 묻고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어. 최대값 뭐예요? 최소값 뭐예요? 그럼 일로 와봐. 먼저 서술형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점수를 만점 맞기 위해선 이런 걸 써줘야 돼. P라고 불리는 건 여기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P의 제한 범위가 걸려. P라고 불리는 얘는 뭐까지는 될 수 있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P에 대한 제한 범위야. 이 사이를 움직이니까 X값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4까지인 거 맞지? 그러면서 나는 Q-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럼 Q는 얘잖아. 그래서 식을 변신. Q는 P-1, P-4 마이너스 P에 나한테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야. 별거 없어. 전개하시면 돼. P제곱 마이너스 몇 P? 5P. 전체 이거 조율하고 갈게. 6P 플러스 4에 최대 최소를 묻는 거야. 그럼 P에 관한 몇 차 함수지 지금? 2차 함수. 나예요. 얘를 그래프로서 해석하는 거야. 나예요. 괜찮아? 대칭축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P는 마이너스 2A분의 B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에요. 얘가 대칭축이에요.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려 있어요? 1부터 4까지래요. 그러면 나요. 1이요. 나요. 여기 4요. 괜찮습니까? 3으로부터 1까지의 거리는 2, 3으로부터 4까지의 거리는 1. 대칭성을 가진 함수. 나는 여기에만 주목해서 이 빨간색 라인 속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묻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GP라고 줄게요. 그럼 답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야. 최대값은 뭐예요? 우리가 알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겠죠? 최대값은 1일 때입니다. 그래서 G1의 값이 답이고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G3이요.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시면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답지 보고 계산 잘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넘겨서 11번. 창고 모양이 있답니다. 이 창고는요 앞에서 읽게 되면 정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양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게 A라는 창고요, 이게 B라는 창고, 이게 C라는 창고, 이게 D라는 창고요. 가자. 창고 A와 창고 B는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나요 정사각형, 나요 정사각형.
C와 D는 직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는 표현은 그냥 내변의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의 표현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르다. 이런 걸 알려준 것 같아. 창고 A의 넓이는 창고 B의 넓이보다 작다. 이 넓이는 이 넓이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그림으로 봐도 그래. 괜찮아? 창고 C의 한 변의 길이는 20m이다. 여기를 20이라고 준 거잖아.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20이라고 준 거야. 괜찮아? 괜히 줬잖아 이건. 불필요한 조건 아니니? 뭐 하여튼 읽어볼게. D의 넓이가 최대일 때 창고 B의 한 변의 길이를 Am라 하고 A에다 동그라미 하나. 친절하잖아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 B의 한 변의 길이 얘를 A로 놓자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나도 A야. 정사각형이니까. 괜찮습니까? 얘를 미지수 노라고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린 거 맞죠? 그래놓고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D의 넓이를 뭐라고 하자? 우리가 B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D의 넓이가 최대일 때 B의 한 변의 길이 돼. D의 그럼 이거 이렇게 쓰자. D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변의 길이 A의 변의 길이와 그리고 그때 B라고 불리는 건 최대 넓이 이걸 구하라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시작하면 돼 얘들아.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20-A예요. 여기도 뭐예요? 20-A예요. 정사각형이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20-A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도 뭐예요? 직사각기가 20-A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길이는 뭐예요? 그냥 20에서 20-A를 두 번 뺐다고 해도 되고 여기가 A면 여기도 A잖아요. A에서 20-A를 뺐다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20-2A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 길이랑 같을 때니까 20-A예요. 네, 게임은 끝난 것 같네요. 여기요? A에서 20, 네 맞네요. 미안해요. 2A-20이요. 괜찮아? A에서 얘 빼는 거니까. 그러면 D라고 불리는 것을 좀 크게 갖다 그리면 나예요 D. 이 길이요 2A-20이니까 2로 갖다 묶게 되면 A-10이요. 나예요 이 길이 20-A요. 그러면 D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D의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A-10 20-A 이 넓이에 내가 원하는 건 최대 값과 언제 최대를 갖니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때 서술형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한 범위까지 식을 써줘야 해. A라는 조건에 의하면 이 A 정사각형의 넓이가 B 정사각형의 넓이보다 뭐하다라고 했어? 작다고 했으니까 제한 범위를 갖다 써야 된단 말이야. 20-A라는 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A보다는 뭐 할 거야? 작은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넘기고 2로 나눠. 그래도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A가 뭐보다는 크다? 10보다는 뭐 할 거야? 클 거야. 괜찮습니까? 하지만 이 A라는 변의 길이가 전체 길이인 뭐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2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 맞지? 우리는 얘를 제한범위라고 불러. 근데 등호가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CD 정사각형 모양이고 넓이는 작다. 네, 작다라고 했으니 여기 괜찮아요? 등호 없습니다. 저게 바로 제한 범위인 거 맞죠? 그럼 갈게요.
얘는 A에 관한 몇 차 함수요? 2차 함수요. 근데 최고창 A에 관한 함수로 보게 되면 A랑 마이너스 A랑 괜찮아? 곱하게 되면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괜찮니?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시작할 테니까. 그때 x축과의 교점을 세팅하시게 되면 나예요 x축. 나 10이요. 나 교점 여기 20이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대칭축이라는 게 이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대칭축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15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그래서 15일 때 뭐를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최대값은 선생님이 이 함수의 이름을 이번엔 HA라고 한다면 최대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H라는 저 함수에 15를 집어넣은 이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12번 문항 가도록 할게요. 지울게 얘들아. (12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립시다. 그리고 이거 어디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이 없어 얘들아. 그냥 그려지는 삼각형일 뿐이야 아직. ABC x 플러스 2 여기 3x 문제를 읽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BC라고 불리는 이 길이가 가장 긴 변이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3x라는 거야. 그때 이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세 변의 길이는 그리고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일로 와볼게. 시작하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지 않겠니? 6보다는 3x가 커야 해. 두 번째 x 플러스 2보다도 길이 3x가 커야 해. 여기 두 개에서 써준 조건은 3x가 가장 긴 변이다. 이것을 말해준 거야. 괜찮습니까? 그쵸? 그래서 부등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양변 3으로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1번에서 나오는 건 2보단 x가 커야 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1보다는 x가 뭐해야 해? 커야 돼. 라는 이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써보고 싶어. 3x라고 불리는 이 변은 6 더하기 x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돼. 선생님이 여기서 쓴 것은 어떤 조건을 쓴 거니? 두 가장 긴 변의 길이는 길이가 얘인데 얘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다를 쓴 거야. 괜찮아?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케이? 가장 긴 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지? 작아야 되는 거 맞지? 얘를 가져다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어떻게 되죠? 물으신다면 x가 4보다는 뭐하다? 작다가 나와.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여기까지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쓴 것이고 얘가 예각삼각형이 돼야 된대. 예각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6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얘를 갖다 쓰고 싶은 거야.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피타고라스 뭐가 되는 것이고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삼각형이 되는 거야?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얘는 예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는 뭐하다? 작다를 가져다 쓰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등호 오게 되면 뭐 직각, 그리고 가장 큰 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둔각삼각형.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4번에 대한 것을 잠시 여기다 풀게 되면, 이쁘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8x의 제곱, 그런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몇 x? 4x 그리고 36 그리고 4 마이너스 42 0보다 작다가 돼. 4로 묶을까?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인수분해 도와줘 얘들아. 2x x라고 갖다 쓰고 어떻게 이쁘게 해야 되니? 마이너스 여기다가 5라고 갖다 쓰고 여기다가 플러스 2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됩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마이너스 2가 근이에요. 한 근은 2분의 5예요. 0보다 작은 영역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걔를 x값의 범위를 갖다 쓰면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어떤 거? 괜찮아? 괜찮아? 그럼 볼게. 그러면 1, 2, 3, 4번을 우리는 어떤 한 가지만 만족해야 되는 거니?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니?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접속사는 이고이고, 이고라는 접속사는 1, 2, 3, 4번을 뭐 해야 된다?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모두 만족하는 것을 갖다 구하게 되면 1보다 크고 2보다 커야 돼. 에이, 그래서 2보다 커야 해.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 우리 셋이 다 뭉쳐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리고 얘랑 또 동시에 만족해야 돼. 수직선으로 그리면 이런 내용이잖아. 파란색 내용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해. 여기까지가 1, 2, 3번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야. 거기에 마이너스 2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하고, 2분의 5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디야? 4번의 구간이야. 이해해? 하지만 1, 2, 3, 4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인 거 맞지? 그래서 답을 갖다 쓰게 되면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2분의 5보다는 작다. 네, 이게 답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7회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어도 돼요? 지울게요. (7회) 9번 가자.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문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단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일단 근이라고 하였으니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문제에서 써먹든 안 써먹던 대입에 대한 행동 영역을 여러분들이 식을 작성하고 가야 해. 근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입했을 때 만족 참이 되게 하는 값인 거 맞죠? 그래서 대입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1은 0 또는 베타의 제곱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을 이해해 여러분들이 사항에 따라서는 쓸 수 있더라 식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였으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것도 식을 작성하는 것도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4.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 정도까지를 써주시는 게 기본적인 행동 영역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거 봅시다.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1의 값과 곱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3베타 플러스 1 얘네의 값 좀 한번 구해 줄래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이야 전개해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선생님이 강의하고 싶은 건 이 식의 기능에 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해요. 이 식의 기능은 저기 알파 제곱 3알파 플러스 1이 있네요. 그러면 얘에 의하면 나는 얘를 마이너스 알파 괜찮아? 플러스 뭐다? 2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쵸? 얘 기능이잖아요. 그쵸? 이항하면 똑같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서 나는 얘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다 둘을 곱하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럼 나한테 구하라는 건 결론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게 바로 뭐다? 답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각계수 여기다가 쏙쏙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니? 오케이. 그런 다음에 10번 문항 10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반원이 있대요. 원의 중심이 계셨을 것이고 지름의 길이가 2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원위의 한 점 P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면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가 바로 뭐다라는 사실? 직각이다라는 사실. 얘가 중요한 거 맞죠? 괜찮아요? 그래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 S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아니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반원의 넓이의 2분의 1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AP, BP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식 좀 작성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볼게. 내가 이 길이를 알파라고 놓고 이 길이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일단 아름다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나는 식을 하나 작성해야 해.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어떻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뭐다? 4다라는 식을 하나 작성하시고 괜찮아?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작성할 수 있어?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건 2분의 1 알파 베타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고 괜찮아? 얘는
반원의 넓이의 다시 2분의 1, 즉 이 4분원의 넓이다. 그냥 반원의 넓이의 2분의 1이면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반지름이 1이야. 원의 넓이는 파이야. 그치? 그럼 반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야. 거기에 다시 반땡 몇 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알려주는 거 맞죠?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내가 변의 길이를 알파 베타라고 놨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뭐보다 큰 숫자지? 0보다 큰 길이의 단위인 거 맞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물은 건 괜찮아? 얘를 뭐로 갖는? 두 근으로 갖는 이해해? 2차 방정식의 식을 작성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답을 갖다 쓸게. 답을 갖다 쓰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 알파 플러스 베타 x 두 근의 합 갖다 쓰시고 더하기 알파 베타는 는빵이라고 가져다 쓰신 상태에서 선생님 말 주목. 방정식에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k. 이해해요?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되는 거 맞죠? k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함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최고창의 개수는 중요해요. 왜? 모양이 달라져요. 하지만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k의 값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야 되고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 여기서 이미 알파 베타 나오는 거 맞지? 그리고 곱셈 공식에 활용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 라고 하자. 그러면 일로 와봐.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이 창의 개수가 1인 그때 2차 방정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줬어. 그래 놓고 여러분들한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단이라는 조건으로 어떤 걸 달아줬냐면 단 a, b는 0이 아니다. 이 말은 한글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말이야. 두 근 이렇게 나왔으면 사항에 따라서는 대입이라는 행동 영역을 하면서 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는 그냥 근과 계수 일단 여기다 써놓고 가자. 대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식을 반드시 생성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고 두 근의 합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지워요. 얘를 새로운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준 거잖아요. 마이너스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래요. 그러면 다시 근과 계수를 다시 한번 돌리면 a 플러스 b. 왜? 어차피 너가 구해야 되는 건 미지수 2개.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몇 개? 식 2개만 있으면 안정적인데 얘를 근으로 한대. 그러면 두 근의 합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게 바로 두 근의 합이야. 그게 다시 뭐가 된다는 구조지? a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두 근의 곱 누가? 마이너스 ab가 두 근의 곱에 의하면 뭐가 된다는 구조야? b가 된다는 구조야. 여기까지 괜찮니? 행복해. 왜 행복해? 식이 2개인데
미지수도 2개. 이해해요? 그럼 얘의 기능은 상황에 따라선 얘의 기능은 b를 몇 a로 2a로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맞죠?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b를 선생님은 a로 표현할게 얘들아. a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몇 a의 제곱? 2a의 제곱은 몇 a다? 2a다. 이 방정식은 호로록 넘어가시게 되면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지? 2배의 a에 a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1인데 a는 0이 아니래. 괜찮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의 그는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b는 뭐?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실 수 있겠죠. 12번 문항이요. 아까 했었던 문항이랑 똑같으니까 아까는 예각삼각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선생님은 식망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괜찮니? 가보자. 세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세 변의 길이를 주고 얘가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아까 예각삼각형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었었냐면 1번식과 2번식을 작성할 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는 커야 해. 그렇게 2개의 식을 만들었고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괜찮아? 그리고 나서 제곱을 이용해서 맞아? 우리가 그거 예각, 직각,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결정 조건을 썼던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하나는 x 플러스 4로 줬다는 건 이미 변의 길이의 대소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쵸? 얘가 가장 긴 변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x보단 x 플러스 4가 크다. 당연한 거야. 얘보다 얘가 크다. 당연한 거 맞지? 그래서 2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첫 번째 x 플러스 4라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두 번째 x 플러스 4의 제곱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얘가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 공통 부분을 내가 찾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별거 없잖아요. 잠시만 쉬었다 갈까요? 네. 잠시 기지개 좀 피고 쉬었다 갑시다.